새벽 4시, 서하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빌라입니다. 복도 불빛은 늘 깜빡이고 창문 틈으로 겨울 바람이 스며듭니다. 하은은 발목이 부은 채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요. 임신 9개월째입니다. 배가 앞으로 쏠려 허리가 당기지만 손은 먼저 움직입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도마 위에 물을 올려둡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하은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황을 정리하는 쪽이었지요. 대학에서는 미술사를 전공했고 작은 전시를 기획하며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는 것보다 뒤에서 흐름을 맞추는 일이 더 편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정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결정했습니다. 남편 박도윤이 처음에는 그 안정처럼 보였으니까요. 성실해 보였고 내가 지켜줄게요라고 말하던 눈빛이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하은은 며느리였고 그 다음엔 집안일 담당자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수는 하은이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면 대답 대신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하은은 그 한숨 앞에서 말을 삼키는 법을 배웠어요. 참으면 지나간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생긴 뒤에는 더 그랬지요.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따뜻하게 키우자고요. 6시가 되면 안방 문이 열립니다. 발소리가 먼저 다가오고 공기가 바뀝니다. 국 냄새가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맞춰오겠습니다. 말수는 국그릇을 들었다 놓으며 눈썹을 찌푸립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손등이 미세하게 떨려도 표정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집에서 표정은 곧 약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도윤이 들어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 하은은 반사적으로 앞치마를 만져 정리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아주 작은 기대를 품어보지요. 하지만 도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하은이 물을 건네도 고맙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 내일 검진인데요.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나 바빠. 너 혼자 가면 되잖아. 그 말이 끝나고도 화면에 빛만 거실에 남습니다. 하은은 대답을 삼키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싱크대 물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어요. 하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아이만 무사히, 곧 나아지겠지. 그런데 어느 날 세탁기에서 꺼낸 도윤의 셔츠에서 낯선 향이 스칩니다. 달콤하고 진한, 하은이 쓰지 않는 향입니다. 하은은 손을 멈춥니다. 잠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하은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낡은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씁니다. 오늘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하은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향이 단서가 아니라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는 것을요. 곧 식탁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던 날이었습니다. 서하은은 평소처럼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김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집 안이 조용했지요.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없던 물건이었어요. 하은은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남편 박도윤에게 옮깁니다. 도윤은 하은을 보지 않고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요. 도윤은 한숨을 한번 쉬고는 봉투를 식탁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냥 정리하자는 거야.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의 손끝이 종이를 스칠 때 배 속에서 아이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은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어요. 숨이 짧아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언제까지 끌 거야? 서로 피곤하잖아. 도윤의 말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생각해온 결론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지요. 하은은 서류를 다시 넘기다 멈춥니다. 한 장이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하은의 눈이 그 문장에 멈춥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너 혼자 키우기 쉽지 않잖아. 말이 끝나자 안방 문이 열립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괜히 버티지 말고 도장 찍어. 서로 잘 되는 길이야. 어머님, 아이는 아직, 애는 애고, 인생은 인생이지. 하은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모든 생각이 그 순간 무너집니다.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기대가 사라집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봅니다. 아이 아빠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금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닿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하은은 신발장 앞에 서 있습니다. 가방도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인연은 분수에 맞게 사는 거야.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하은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합니다. 배가 무겁게 당겼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하은은 법원 쪽을 바라봅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쪽으로 발이 향합니다. 계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이가 다시 움직입니다. 하은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요. 그 결심이 곧 하은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법원 계단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서하은은 외투도 없이 난간에 기대 서 있다가 결국 계단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를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방금 전까지도 어떻게든 말로 풀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 길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조정실 문 앞에서 하은은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만은 같이 책임지면 안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만 바빴지요. 그 얘긴 끝났어. 짧은 말, 그 한 문장으로 더 이상 선택지는 남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하은의 손에 인주 냄새가 묻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조정위원의 안내가 이어졌지만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멈춰섰다가 겨우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비슷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사이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막히던 실내와 달리 차갑지만 분명한 공기였어요. 하은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미 괜찮다고 말해왔고 친정과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지요. 스스로 선택한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갔어? 하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더 다가오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분명한 선처럼 느껴졌어요. 하은은 계단 아래로 내려와 보도블록 위에 섰습니다. 배가 단단해지며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하은은 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까지 참아온 감정을 한꺼번에 밀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은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법원 앞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오가는 사람들, 택시를 잡는 사람들, 아무 일 없다는 얼굴들. 그 속에서 하은은 혼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아주 어릴 적,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서 있던 하은에게 한 남자가 외투를 덮어주며 말했지요. 힘들 땐 돌아오면 된다. 그 얼굴이 또렷하진 않았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넘기다가 망설임 끝에 한 이름 위에서 손이 멈춥니다. 바로 누르지 못하고 잠시 화면만 바라봅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배를 다시 쓰다듬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검은 차량들이 멈춘 뒤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하은은 여전히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숨이 가쁘던 가슴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외투를 조심스럽게 어깨에 걸어줍니다. 낯선 손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지요. 추우시죠? 중년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하은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서서 기다려 주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은은 처음으로 버티는 것 말고 다른 선택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덕분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 나왔지요. 잠시 후 하은은 아버지 서정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남긴 주름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하은의 대답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그 한 문장이 하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하은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제야 실감합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은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은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했지요. 하은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그날의 몸 상태와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견디기 위한 기록이었다면 이제는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하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에 하은의 어깨가 조금 내려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해도 괜찮겠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하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방향을 찾고 있어. 배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하은은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서고 있었지요.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티는 대신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서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가슴이 조이지 않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아기 침대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하은은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이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립니다. 그 리듬을 확인하는 순간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슬입니다. 물 위에 부서지는 빛. 하은은 그 이름을 부르며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새벽의 부엌, 식탁 위의 봉투, 차가운 계단.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멀리 떨어진 사진처럼 느껴집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병원 복도를 처음 혼자 걸어 나왔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서정우가 몇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던 모습도요. 그날 하은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돌아와줘서 내가 고맙지. 그 말에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사과도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빠르지 않게 흘렀습니다. 하은은 아이의 수유 시간에 맞춰 하루를 나누고 틈틈이 노트를 펼쳐 생각을 적었습니다. 예전의 기록이 견딤이었다면 지금의 기록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어디서 멈출지 기준이 생겼습니다. 어느 오후 하은은 창가에 서서 아이를 안고 밖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공기를 움켜쥡니다. 윤슬아,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히 바뀌기도 해. 아이의 눈이 깜빡입니다. 하은은 웃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나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봅니다.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입니다. 이렇게 작았구나. 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돼요. 그래, 그 마음 잊지 말자. 하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마음이 자신을 잃는 일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서야 한다는 것도요. 밤이 깊어지면 하은은 아이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발걸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의 일정이 떠오릅니다. 아이의 검진, 짧은 산책, 그리고 작은 계획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어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은은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 소리에 맞춰 하은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오늘은 안정이고 내일은 준비입니다. 그 다음은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희망입니다. 하은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은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조금 늦더라도 멀어졌더라도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고 당신의 내일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